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노승현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거상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수요층이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그래프 자체가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들고 장년층이 늘어나는, 장노년층이 늘어나는 그런 인구 구조이다 보니까 그만큼 사회활동들도 노년층까지도 계속 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외모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급증하면서 안면거상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면거상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동양인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동양인의 피부의 특성과 구조의 특성 알아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그 학문이라는 게 백인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학문이 이제 저희들한테 동양권, 아시아권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그걸 배워서 하게 되면서 백인은 피부나 구조가 좀 틀린 게 많구나. 근데 저희들이 사실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배울 때는 백인의 해부학을 위주로 배웠고 그들이 하는 수술을 보고 배웠어요. 근데 백인과 동양인은 피부의 특성과 구조의 특성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피부가 백인은 굉장히 얇아요. 근데 동양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상하기는 백인보다 동양인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속력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매스층의 구조와 단단한 정도가 틀려요. 서양인들은 스매스층이 굉장히 탄탄하고 섬유질이 많은 반면에 동양인들은 좀 지방층이 많이 있고 섬유질이 적음으로 해서 스매스층이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거상을 할 때 피부 고정을 정확히 해야 되고 꼼꼼하게 해야 되고 튼튼하게 해야 되고 스매스층을 아주 잘 달아줘야 됩니다. 섬세하게 다루면서도 충분히 견인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써야지 장기간 지속되는 안면거상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작용 문제인데, 안면거상에서는 사실 큰 부작용은 별로 없어요.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이 이제 안면신경 손상이죠. 특히 안면 운동신경 손상이 오게 되면 얼굴이 이제 비대칭이 심해진다든지, 또는 뭐 저작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뭐 한쪽에 뭐 눈에 대칭이 심하게 이제 깨진다든지, 비대칭이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안면거상의 가장 기본적인 술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층을 박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피하층으로 하고 스매스 밑에 층, 이제 두 개 층을 이제 박리를 해야 되는데, 피하층에서는 웬만해서는 이제 손상은 잘 안 일어나요. 하지만 피하층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실수를 해서 피하층이 아닌 그보다 더 깊은 층을 모르고 파고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안면신경이 올 수 있겠죠. 정확히 피하층 박리를 정확히 하게 했다면 절대 안면신경 손상은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매스층 이하를 서브스매스라고 하는데, 스매스보다 더 깊은 층을 박리를 할 때 이제 안면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때는 의사가 박리를 할 때 신경의 존재 유무를 확인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신경 검사를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만약에 마구잡이를 하다가는 안면신경 손상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고요. 두 번째 위험성은 이제 혈종입니다. 혈종은 이제 피가 막 출혈이죠. 출혈이 많이 나죠. 이런 것은 이제 서너 개의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런 혈관들을 피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혈관들이 만약에 손상이 됐다면 결찰 지혈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술 이후에 혈종, 즉 다시 말해서 피가 많이 나게 돼서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또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안면 거상술은 어린 나이에 하는 것이 좋다. OX. 어린 나이라고 하면 이제 20대죠. 네. 안면거상술은 사실상 처진 것도 같지만 이제 주름을 펴면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20대의 주름이라는 건 좀, 그거는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대라 하더라도 예외는 있습니다. 윤곽술 했을 때, 특히 하악 쪽, 또 광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줄이거나 뭔가 그전 윤곽 수술에서 피부 처리를 잘 못해졌고, 그 연조직 처리를 잘 못해졌고 좀 과도하게 처질 수는 있어요. 그럴 땐 좀 부분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꼭 필요한 수술이다, 아니다. 이거 한번 해주시죠. 아니다. 제 견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수술을 해보면 요즘 수면 마취하기 진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면 마취라는 게 국소 마취와 수면 마취를 동시에 하는데, 국소 마취 자체로 충분히 통증은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단순히 이제 수면만 해놓으신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고 또 숙련된 사람이라면 또 수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곡선 마취와 수면 마취를 혼합해서 했을 때 뭐 마취제 그러니까 효능 시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요거는 부분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일단 의학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는 더 좋은 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조심스럽게 피력해 봅니다. 네네. 회복 기간 한 달이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네네.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조직이 다 안정화되는 시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걸로는 한참 부족하고 그건 이제 몇 달 이상 지나야 되는데 이제 붓기도 어느 정도 빠지고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처 부위가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붙어 있고 남들이 봤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외모적으로 이상한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멍이 든다 하더라도 멍은 보통 한 3주 정도면 다 빠져요. 정상적으로 수술이 진행되고 치료 과정이 잘 치료가 됐다라면 3주 정도면 자가한 멍들도 다 빠지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이상해 보이는 부분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